장장 1년간 기다려온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1화에서는 시즌1의 마지막 장면이었던 민하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는 석형과 그런 석형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응급실로 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응급실의 새로운 인물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선혜와 만나게 된 석형. 사실 두 사람의 모습만 봐도 단번에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친했던 사이는 맞는데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지는 사이, 바로 석형의 전처였습니다. 이전에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혼한 남녀의 관계를 그리는 것에 상당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대판 싸우고 이혼하기보다는 오래된 연인의 이별처럼 각자의 사정으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런 이유로 두 사람이 아직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를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이 생기고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에는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죠. 결정적으로 두 사람이 다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나름의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두 사람의 관계가 왠지 모르게 애틋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좋은 결말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서로가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심이기에 그렇지만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태도가 저에게는 조금 더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이혼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아직 결혼도 못했습니다. 네. 이후 준환이가 보낸 반지가 왜 반송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익순이가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에서는 왠지 모르게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울컥했을까요?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럼에도 웃으며 다음을 기약하는 모습에서 두 사람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진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익준이네 집의 이야기도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 너무 재치 있는 모습 아니었나요? 시즌1 이후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주도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극 중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는 듯한 시도처럼 대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익준이가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익준이에게 딴지를 거는 왕이모. 익준이는 영화 맨인블랙에서처럼 기억을 지우는 장치인 리럴라이저를 이용하는 모습까지 등장했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런 센스 있는 상황과 연출까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극중 배경은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한 겨울이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날씨가 약간 선선하지 않았나요? 드라마를 보기 전에 선풍기를 틀어놨었는데 추미나 쌤이 눈밭에서 눈을 맞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더 추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춘천에 갔던 송화는 사실상 서울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성민에게 빌런이 되고 싶다는 송화. 이거 빌런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말 맞죠? 뒤에 등장하는 이야기에서도 요즘 기술을 잘 모르는 모습이기에 아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송화가 빌런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할지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송화에게 더 부끄러운 면이 있죠. 바로 보여주기 부끄러운 친구들 익준과 준원입니다. 1화에서부터 두 사람의 케미가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분명 방금까지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 정공이에게 차마 보여주기 부끄러운 그들의 모습, 저는 그런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번 1화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이야기는 연우 엄마의 이야기와 김수정 산모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수정 산모는 19주의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를 살릴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와 이별할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아이의 태동이 느껴진 상황이기에 더더욱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석형은 낮은 가능성을 가진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후 질문봇 민하가 무섭지 않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석형도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익준과 송화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익준의 고백에 송화는 친구로 지내자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 송화의 입장에서 익준이 싫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분명 송화도 익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송화가 거절한 것은 말 그대로 친구로 지내고 싶은 것이죠. 친구로 있어야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미 친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그 도전이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앞서 김수정 환자를 대함에 있어서 비극적이지만 높은 가능성을 이야기한 염교수와 희망적이지만 낮은 가능성을 이야기한 석형의 태도에서 보이는 차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로만 지낸다면 높은 확률로 앞으로도 익준이를 쭉 보면서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싸우더라도 금방 화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연인 사이가 된다면 많은 상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서로에게 서운한 상황도 더 자주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크게 싸우게 되어서 헤어지게 된다면 다시 마주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마치 석형과 전처인 선혜의 관계처럼 말이죠. 그렇기에 오히려 겨울정원처럼 조금은 거리감이 있던 사이에서 더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까워진 상태에서 더 가까워진다는 것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인 것이죠. 이후에 등장한 익준의 리액션에 많은 것이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화가 그런 거절을 한 것은 본인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이죠. 고백을 하기 전까지 익준이 또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친구에서 연인이 된다는 것은 연애를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 사람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 역할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송화 또한 익준을 기다리는 것이죠. 3분도 안 되는 그 짧은 거절을 위해서 몇 시간을 기다린 송화. 아마 그것이 송화가 익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익준이 안타까워서 어쩌죠? 이야기가 조금 다른 곳으로 빠졌는데 사실 1화의 메인 스토리는 저는 연우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짧은 생을 살았던 연우를 기억하는 것이 연우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짧은 생을 살았던 만큼 그 아이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연우 엄마의 입장에서는 자신만 기억하고 있는 연우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느낌일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연우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연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병원 사람들과 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연우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불러주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나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와의 만남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추억을 곱씹어야 추억이 되는 것이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추억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연우 엄마의 입장에서는 겨울이가 함께 대화를 해줌으로써 연우라는 존재를 추억할 수 있는 그 존재를 인정받은 듯한 그런 기분일 겁니다. 이름만 겨울이지 마음만큼은 봄 같은 겨울이네요. 자, 2화 예고편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제병원에 VIP가 찾아오는 모양입니다. 신경외과에서 가장 잘하는 교수를 해달라 라는 오더를 할 정도면 나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에 송화가 율제병원에 남아있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VIP가 송화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송화에 대한 입소문이 생긴 것인지 키다리 아저씨에게 5건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나 잊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원이가 병원을 그만두게 되면서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송화에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정원이가 다시 병원에 복귀하면서 키다리 아저씨에 관련된 일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2화에서는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정원이가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에 등장했던 김수정 산모의 수술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석형이 이를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는 것으로 보이죠. 역시 석형이 참 멋진 사람이죠. 오늘 드라마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대명이라는 배우가 이전까지는 코믹하거나 조금 모자란 캐릭터를 해왔습니다. 그런 이미지의 배우를 양석형이라는 인물에 캐스팅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시즌2의 처음 그게 분위기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김대명 배우가 연기를 참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옆 동네에서 진행하고 있는 밴드 합주곡 맞추기 이벤트 저도 같이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고편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2화의 메인 코드는 미안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노래가 2005년 드라마 쾌골춘향의 OST였던 에즈원의 미안해야 하는 거니까 떠올랐습니다. 사실 뭐 엄청나게 유명한 곡은 아니라서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사의 내용을 보면 내가 미안해야 하는 거니 널 사랑하게 돼버린걸? 그럼에도 같이 있어 행복했어.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물들의 상황과 2화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비슷하게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2화에서는 어떤 곡이 등장할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